부터 CNT테크 소중한 사람들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1년을 준비하며 다지기 위한 자리로 묵은 때를 벗겨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목표와 다짐을 새겨넣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 또 오랜만에 만난 주변 분들과 지난 한 해도 고생이 많았다고 서로 격려하고 반가운 새해 인사도 나누는 즐거운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신년의 행사의 시작으로 전인길 회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항상 어려울 때가 있으면 위기를 기회로 삼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금년에는 어느 장관도 어느 회장도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얘기를 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업률도 지금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뽑겠다는 회사는 하나도 없고 다 몇천 명씩 줄이겠다는 그런 얘기들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때 먼저 작년에 때 한번 얘기하긴 했죠. 이럴 때 우리같이 작은 기업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워진 경제 상황은 뭡니까? 먹잇감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먹잇감이 줄면 멧돼지들이 우리 인간의 음식을 뺏기 위해서 민가로 내려오고 있죠.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주어진 자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싸움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기술을 개발하고 남보다 앞서 나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 기업 같은 기업은 다른 고객사, 우리 상대 고객사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모두 헌신해서 100% 만족시켜 우리도 다른 먹잇감을 뺏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피해보고자 이제 해외에 진출을 하는 거죠. 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베트남에 첫 수주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태국이나 중국이나 인도, 일본 이런 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박동수 전무한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금년에는 많이 말고 100만 불이나 한번 수출해보자. 약 우리 돈 10억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걸 키워나가는 게 살아남는 길이 아닐까. 물론 국내에서도 우리한테 주어진 그런 사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지키고 해외로 뻗어나가서 우리 이럴 때 국가에 애국한다는 심정으로 직원을 한 200명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큰 규모로 몸집을 불려나가는 것도 애국입니다. 그걸 감당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금년 1년 힘들더라도 같이 열심히 한번 노력해서 국가에 한번 애국하는 기회로 삼아봅시다. 오늘 되게 의미 있는 자리인 게 이제 4년에 한 번씩 비전을 발표하는데 오늘이 이제 비전 2019, 4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그걸 얘기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올해 전략 그리고 그를 위한 조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좀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이거 계속 봐서 이제 아시죠? 우리 회사가 뭐냐, CNT가 뭐냐, 그러면 Creating New Transaction Technology, 새로운 트랜잭션을 창조하는, 새로운 가치나 거래를 창조하는 기술이 우리 회사이고, 우린 그 일을 좀 해나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는 그래도 기독교 정신에서 가치를 빌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정의로운 기술과 세상에 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한 기업, 정의로운 기업, 이게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이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한 일을 잘 해나가야 되겠죠.
우리 회사의 미션, 이거 아직 외우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나서 외우시면은 상금 100만 원. 누구 외우시나요? 없죠.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이 룰은 저희가 그때 하다 말았었는데, 신입사원인데 이거를 외웠다. 제 방에서. 그러면은 10만 원씩 드리는 건 계속 유지를 하려고요. 그래서 내가 입사한 지 3개월 됐는데 제 얼굴을 보고 눈동자도 하나도 안 흔들리면서 이제 10만 원 드리니까 언제든지 오시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비전이 이제 4년 단위 바뀌어간 겁니다. 2007년까지는 일단 생존해야 된다. 일단 생존해야 된다가 우리 이제 비전이었었죠. 그래서 그 생존의 고비를 넘고 나니까, 그러면 이왕 생존했으니까 우리나라 푸드테크 시장을 좀 통합을 해보자. 우리 비즈니스 형태가 B2B 형태긴 하지만 B2B 통합은 원래 힘들거든요. B2B 통합이라는 게 영업을 해가지고 통합을 하려니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영업을 해서 통합을 해보자라고 해서 실제 통합을 거의 했죠. 시장률 90%를 넘겨서 업계에 굉장히 큰 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비전 2015 작년에 이제 세운 비전이 그럼 이 힘을 가지고 업계 표준이 됩니다. 표준. 이게 통합과 표준도 다른 얘기입니다. 표준은 그걸 넘어선 거죠. 스탠다드. 그러니까 모든 업계가 준용하는 룰, 모든 업계가 준용하는 법, 이거를 우리 걸 준용하게 하자. 전 세계에서 미국의 법과 미국의 달러가 다 표준이잖아요. 그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정의한 시장에는 그 표준이 돼야 된다는 것들을 부르짖었고, 그 어느 정도 지금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핵심 역량 강화. 실제 핵심 역량 강화 측면에서 지난 4년간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은 이런 소프트웨어 R&D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지금 인원이 거의 1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소프트웨어 쪽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핵심 역량 강화 측면에서 기술 경쟁력을 키워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계화도 있었죠. 세계화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저걸 써놔가지고 작년에 벼락치기로 했지, 벼락치기로. 그 성과들 중에 보면은 방문한 나라들이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이런 그 실제 나라들을 방문해서 또 베트남은 또 특히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이 갔다 왔죠. 그래서 실제 이런 수출의 성과라든지 그리고 거점, 올해나 내년도에 어떤 파트너로서의 거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약속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해외 쪽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겁니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고, 일단 몰입해야 될 분야는 우리가 뛰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좀 더 큰 지배력 강화. 이쪽이 사실은 이번에 해외 개척하면서 느꼈는데 한국의 지배력을 좀 더 강화해야지만 해외 사업을 맘 놓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잘 돌아갈 테니 해외를 맘 놓고 막 집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 2019가 뭐냐면요, 바로 시장 지배력 강화. 시장 지배력 강화가 우리가 지금 열심히 영업하고 운영해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이제 B2B로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거를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B2C 파트너들, B2C 파트너들과 붙이자. 그래서 B2C 파트너, 생활에서 쓰는, 우리가 B2C라 하면 생활에서 쓰는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포함이 되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다양한 앱들, 온 국민이 사용하는 앱들을 우리가 잘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붙이자. 붙여서 시장 지배력을 높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 시장에 대한 거점, 이 거점을 기반으로 한 매출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자. 향후 4년 동안에는 우리가 뭐 해외에서 무슨 대박이 나가지고 회사가 엄청 커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만만치가 않고요. 거점에서 일단은 매출을 올리고 돈을 벌어보는 연습을 좀 해보자. 전체 매출 대비해서 1-20%는 수출이 꾸준하게 차지하면서 4년이 다 되었을 때는 그래도 한 20%, 30% 사이로 수출 물량을 좀 늘려보자. 그래서 이게 이번 비전입니다. 비전이 좀 길죠, 두 개니까. 그래서 실제 비전, 국민의 습관을 바꾸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게 사실 국민의 습관을 바꾸는데 일조한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 대표번호라는 플랫폼을 외식에서 보편화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대표번호 전화를 하게 만든 것이고, 2003년에
정말 업계 최초로 홈페이지 주문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서 주문하는 게 당연하게 맞는 거잖아요. 그 여파로 실제 앱도 나온 것이고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습관을 바꾸는데 일조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걸 더 크게 일조하죠. 아예 진짜 정말 시엔티테크의 뭔가 전략이나 시엔티테크 기술이 국민의 큰 아예 생활습관, 외식에 대한 생활습관을 바꿀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더 높이자. 더 높이자. 그게 여러분들 뭐 우리 회사 최근 기사나 최근 움직임 보면 정말 국민의 생활이나 습관에 다 밀접한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지금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갖다 붙이려고. 그래서 실제 시장 지배력을 좀 상상 이상으로 강화하려고 그걸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소프트웨어 수출 기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세계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몇인지 아십니까? 몇인지 아세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나라 피파 랭킹, 축구 피파 랭킹보다 우리나라 수출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우리나라 피파 랭킹 지금 50몇입니다. 50몇. 이거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가 세계 경쟁력이 축구보다 못합니다. 축구도 뭐 썩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축구도. 근데 그거보다 훨씬 못하죠. 브라질, 인도 이런 나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은 소프트웨어 갖다 팔 게 없죠. 팔 게. 저희가 계속 해외 시장 노출들면서도 너희는 경험은 팔만하다. 경험. 네가 무슨 막 테크니컬하게 정말 무슨 어마어마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여 년 한우물을 판 그 경험이 소프트웨어 녹아져 있으면 살만할 수도 있겠네. 이런 평가를 사실 받고 왔거든. 근데 우리도 한우물 판 우리도 이 정도인데 다른 기업들이 팔만한 게 있을 거라. 그나마 게임 조금 팔았는데 게임이 소프트웨어라고 보기 어렵지. 게임은 컨텐츠인데 실제 우리나라 그 카카오 게임 순위 보면은 반이 한국 반이 중국이고 그거를 투자자 지분으로 집어보면은 진짜 중국이 10, 80%거든요. 결국은 그 신년사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10년에 뭘 해먹을 거야 생각 없죠. 되게 좀 암울한 시기. 또 우리가 뛰고 있는 우리 클라이언트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2019를 위해서 2016년에 일단 뭘 할 건지를 4개를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번에 처음으로 조직 변경을 좀 큰 변화는 아니지만은 그 임원 인사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회사 창사 이래 물론 이제 박동수 정부님이 계열사의 이제 전문 경영으로 온 사례가 있긴 하지만은 공식적으로 시엔티테크에 앞에 C자가 들어가는 임원입니다. C자가 들어가는 임원이 CEO였죠. CEO 하나, 칩, 이스큐티브 오피서. 근데 이제 그 C자가 들어가는 임원이 원래 한 명이면 안 되고 여러 명이 좀 있어요. COO, 그다음에 CSO, CTO, CFO, 그다음에 뭐 CM, 뭐 이런 임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없었고 왜 없었냐? 그 영입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았죠. 저 시엔티테크에 내가 CTO를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제 그 카이스 동기도 한번 제안한 적이 있었고 시엔티테크 영업을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제 사실 옛날에 알던 제 친한 지인도 제안을 했었는데 늘 제 대답은 아이고 우리 직원들이 2003년도부터 열심히 한 직원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걔한테 드리겠습니까? 여기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래서 13년 기다려서 지금 이제 올라왔어요. 이제 올라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제 C자가 앞에 들어가는 그 6명의 임원을 좀 이따 승진 인사를 발표하고 임명장을 드릴 텐데 CEO, CEO를 제외하고 다른 이제 기능을 책임지는 이사 5명이 보니까 우리 현재 정직원 40명이 한 명씩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직원 40명이 한 명씩이 임원이 이제 보직이 된 거니까 계속 회사가 발전해가지고 회사 현재 저희가 정직원 다 보면 한 200명 정도 된 거거든요. 이게 240명 되면 한 명이 또 취업 오피서가 늘어나겠죠. 280명은 또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서 이번에 보면은 그냥 이번 인사 중에는 순서대로 올라온 인사는 아닙니다. 부장당 무조건 상무대다 뭐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탁 인사, 그 다음에 두 단계 승진 인사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임원들 승진 인사 보일 때 그 기회가 나한테도 올 수 있지라고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카카오하고 요즘에 좀 미팅을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어서 했는데 원래 뭐 한 팀장, 뭐 차장 이런 사람이 갑자기 부사장이 되고 사업을 성공시켜서 원래 과장이었던 사람도 갑자기 임원이 되고 그런 승진 동기부여가 될 만한 승진 인사들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사장이 30대,
후반, 저보다 어린 부사장을 만났어요. 저보다 어린 부사장. 뭐 대표이사는 제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사들이 실질적으로 회사가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도 우리 조직은 계속 커져나갈 것이고, 그 기회를 내가 회사에 좀 더 큰 책임과 큰 기여를 통해서 그 기회를 가져가려는 욕심은 다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이제 열어놓고 저도 경영을 해나갈 것이고요. 두 번째가 그 고객 밀착형 통합 지원 서비스인데, 실제 이제 좀 앞서가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것들만 수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앞서서 뭔가 서비스 제안을 하고 말 그대로 시장을 주도할 만한 기술을 우리가 만들어 계속 배포하는 형태, 이런 형태를 바꾸겠다. 그리고 신규 사업의 성공적 시장 진입, 이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실제 신규 사업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B2C, 우리나라의 정말 습관을 바꾼 그런 B2C 소프트웨어 사업자들, 앱 사업자들과의 연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글로벌 파트너십을 견고하게 더 구축을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해외에서 돈을 벌어보는 연습을 좀 해보자. 그게 올해 전략입니다. 자, 이번 조직입니다. 조직이고요. 지금 CEO가, 물론 제 위에 있는 회장님, 부장님 계십니다. 실제 이제 칩 오피서, 실질적으로 뛰어다니는, 책임지고 뛰어다니는 칩 오피서들을 얘기를 한 거고요. CEO 밑으로 해서 지금 이번에 박동두 전무님이 부사장으로 승진해서 COO, 칩 오퍼레이팅 오피서, 실제 운영을 하는 것들을 다 책임지는, 운영에서 돈 버는 거를 다 책임지는 그런 그 역할을 맡게 되고, COO의 스텝이 3명입니다. CSO, 이영강 부장이 승진, 이영강 상무로서 칩 세일즈 오피스, 우리 회사 매출 자체를 아예 그냥 다 책임지는 CTO는 실제 기술 관련된 본부가 CTO 밑으로 다 들어와서 기술을 다 책임지는 거죠. 정말 사소한 기술 하나, 사소한 기술 동향 하나, 사소한 고객 서비스 실수 하나도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물론 그 위에 CEO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CCO, 칩 커스터머 오피스, 우리 회사의 주문중개 본부, 총 3개 본부에 7개 센터가 구성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본부장 2명이 나눠서 관리, 3명이 나눠서 관리하는 거를 일단은 CCO, 김보희 부장이 김보희 상무로 승진해서 모든 중개센터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 생산성 관리, 통합주의 관리, 이런 것들을 임원으로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관리되는 모든 지분은 숫자화돼서 주간, 월간 단위로 타이트한 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 그 타이트한 관리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책임은 앞에 C자가 들어가는 사람이 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CF입니다. 경영정보부장하고 또 그 콜센터 1본부 맡고 있었던 김현주 부장, 김현주 상무로 이제 승진을 해서 우리 회사의 재무 관련된 모든 것들,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기장이라는 업무가 있어요. 회계 기장 업무가 아웃소싱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내부 업무를 이제 바꾸고, 그리고 회사의 전반적인 현금 흐름에 대한 분석, 그리고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 이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이제 하게 되는 임원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교육을 통해서 CFO 역할을 잘 해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CMO,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 B2B 사업이어서 그 CMO 보직은 사실 명칭이 사실 CS입니다. 스트래티지 오피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세일즈 오피서랑 S가 똑같아가지고 CMO로 했습니다. 부품적인. 그러니까 뭐냐, 마케팅에 대한 사실 분석과 전략을 하겠다.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2003년에 입사해서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저랑 호흡을 맞췄었던 직원들이 중심이 됐고, 또 일부는 실제 2단계 승진도 있었었고, 그리고 일부는 정말 다른 보직에서 일했었지만 새로운 기능을 맡는 그런 전문직으로 발령이 나기도 하고, 이거 되게 의미 있는 인사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칩 오피서들이 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전략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4년을 좀 이끌어 가볼 생각입니다. 네. 실제 두 번째 고객 밀착형 통합 지원 서비스인데, 지금 고객사들에 대해서 근데 작년에도 이건 똑같았어요. 너무 수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대응을 했었던 것인데, 먼저 우리가 기술자라든지 마케팅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제안해서 가져가자,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능이 굉장히 강화될 겁니다. 세 번째인데요. 지금 이제 이 그림은 여러분들도 좀 잘 같아가지고 보셔야 되는 그림인데, 우리나라에서 외식 배달을 하는 게 총 12조씩 12조. 우리가 열심히 막 그 프로그램 짜고 이제 사실 주문 중개 전화 응대하고 막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매출, 우리가 기여하는 매출이 작년에 8천억 원 수준. 올해는 이 상태로 보면 1조까지는 일단 만들어보자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12조 중에 우리가 기여한 한 1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장 점유율 90몇 프로의 업계 1위 수준인 거죠. 이거를 프랜차이즈까지 보면은 프랜차이즈 시장만 만약에 가령 이런 거예요. 롯데리아나 BBQ 이 두 가지 브랜드 비교해보면 롯데리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우리가 수수료로만 거래액이 3억 막 이렇습니다. 근데 그 BBQ는 굉장히 큰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수수료 월 거래액 자체가 10분의 1 수준, 10분의 3천만 원이었어요. 왜 이러냐? 그러면은 같은 프랜차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이 브랜드는 우리 의존도가 높은 거고 BBQ는 우리를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비율이 한 5%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5%가 예를 들어서 50%가 되면은 우리 의존도가 10배 높아지고 우리랑 거래액이 3억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표를 해야 되는 게 현재 지금 B2B 중심으로 무슨 목표를 올린 거를 프랜차이즈만 사실 우리 목표한 형태로 끌어올려도 우리가 거래액이 4, 5조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자력으로 되냐? 자력으로 안 되죠. 우리 대표모로도 아닌데 대표모로 쓰세요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만든 앱이긴 하지만 이 앱을 제발 쓰시라니까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이거 자력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강력한 B2C 파트너한테 붙일 겁니다. 붙여서 현재 거래량 한 1조 정도 수준을 너댓 배로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전략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우리 유명한 B2C 파트너들하고는 제가 해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재 작년에 벼락치기 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해외 거점입니다. 아침에도 중국의 중망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중국의 중망재선이 실제 이제 중국에서 우리 소프트웨어를 팔 파트너인데 일단은 뭐 그게 뭐 큰 매출이 나온다기보다는 일단 팔아본 연습한 형태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일본의 밸류 디자인이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를 일본에다 파는 파트너이고 올해 매출이 한두 개 나올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일단 매출이 시작될 것 같고 홍콩의 엔틱스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시아 거점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 자문해주는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이제 카사코는 이번에 우리 그 첫 수출 첫 수출은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수출 한번 했었습니다. 알리바바에. 근데 그 아무튼 장비 첫 수출. 그래서 이 베트남 그 카사코에 이번에 그 영업을 해준 회사이고 여기하고 이제 총판 계약을 해가지고 이 베트남 시장을 넓혀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태국 쪽에도 CODC 쪽에 우리한테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의뢰가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해나가고 있고 인도 INT는 실제 현재 텔레스타를 이제 판매하는데 좀 지원해준 현재 파트너입니다. 다른 파트너들도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열심히 뛰어가지고 만든 세계 거점입니다. 예, 올해 어느 해보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해이고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최근에 좀 눈여겨본 기업, 좀 배웠으면 하는 기업이 카카오였거든요. 카카오의 어떤 내부의 어떤 파격 인사들, 젊은 임원들 이런 카카오의 분위기, 카카오의 어떤 힘에 저도 많이 이제 좀 스스로 정책을 바꿔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계기가 됐는데 여러분들도 좀 더 적극적인 업무로 그리고 실제 회사에서도 앞으로 임원 보직에 대해서는 책임과 더불어 굉장히 후하게 가려고 계속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일을 적극적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최선을 저도 다 해보겠습니다. 박동수 전무 위 사람은 2016년 1월 5일 부사장으로 임명한 CNT테크 대표이사 전하성. 김영장 김현주 부장 위 사람은 2016년 1월 5일 상무로 임명한 CNT테크 대표이사 전하성. 김영장 이현강 부장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임명장 최성민 부장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임명장 김보희 부장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임명장 전민영 차장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어서 작년 한 해 동안 CNT테크의 구성원으로서 본인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많은 열정을 쏟아내주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상은 10년 분속상입니다. 이분들에게는 각 해외여행 상품권이 구성으로 수여됩니다. 수상자는 박정희 차장, 김예진 차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0년 분속상 주문중개제 상봉무육센터 차장 박정희. 위 사원은 부천한 책임감과 근면 성실함으로 지난 10년간 감사의 결정과 함께해온 기아의 로고를 치하하며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1월 5일 CNT테크 대표이사 전화성. 10년 분속상 주문중개제 2본부 과장 김예진 이하 내용 같습니다. 5년 분속상 주문중개제 3본부 과장 정민정. 위 사람은 특별한 책임감과 근면 성실함으로 지난 5년간 감사의 발전과 함께해온 기아의 로고를 치하하며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1월 5일 CNT테크 대표이사 전환성. 5년 분속상 인프라솔루션 본부 과장 김진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5년 분속상 주문중개제 1본 부대리 김진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5년 분속상 주문중개제 1본부 서원 김재숙 이하 내용 같습니다. 우수상감사상 주문중개제 2본부 박은희. 위 사원은 뛰어난 통합품질과 생산성으로 주문중개센터 지표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 상감사들의 모범이 되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1월 5일 CNT테크 대표이사 전화성. 우수상감사상 주문중개제 1본부 고소민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CNT 인상 미래전략본부 전민영 차장. 위 사원은 구성원을 아우르는 뛰어난 리더십으로 당사의 미션과 비전 달성을 위해 크게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이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1월 5일 CNT테크 대표이사 전화성. 자랑스러운 CNT 인상 주문중개 1본부 박수연 대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CNT 인상 UI솔루션 본부 서인호 차장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CNT 인상 디자인본부 김민정 과장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CNT 인상 크리에이티브 펌즈 오해린 과장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CNT 인상 펠레스타 신성수 차장 이하 내용 같습니다. 올해 팀상 벤처 엑셀러레이팅 팀 차장 최예은. 위 팀은 탁월한 공동체 의식과 협력으로 당사 13개 본부 중 올 한 해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여 타 팀의 모범이 되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6년 1월 5일 CNT테크 대표이사 전하성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